경기도의 호황을 위해 오늘도 달립니다. 경기호황쇼. 안녕하세요. 잠시 야구 해설을 했던 박지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스포츠 애호가 MC 장원입니다. 스포츠 해설도 이분께 맡기면 정말 잘 소화해내실 것 같은 분, 썬키님도 함께하십니다. 뭐 시켜주시면 됩니다. 썬킴은 사드리겠대요. 데이비 베컴 흉내였어. 아, 베컴이었어요. 예? 자, 우리 최고의 축구 해설가 한준희 해설가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그 수식어는 좀 빼주십시오. 예. 최고 아닙니까? 최고죠. 뭐가 최고입니까? 뭐 그럭저럭 최고로 말이 많으신 것 같아요. 해설위원으로서는 최고가 아닌가. 네. 그 손흥민 선수 이렇게 골 다루는 거 보니까 뭐 이건 뭐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본능 같아 이게. 저는 약간 이 말을 반대로 비틀고 싶습니다. 아하. 노력을 하도 해서 네. 그게 본능인 것처럼 만들었어요. 그게 가능한가요, 그게요? 그게 가능해요. 저는 손흥민 선수가 그걸 가능하다는 걸 보여줬다고 오. 생각해요. 몸소. 증인입니다. 손흥민 선수. 아버님의 역할은 어떤 역할이었나요? 손흥민 선수가 초등학교 때 네. 4시간 동안 이른바 그 리프팅이라는 거 있잖아요. 네. 볼 안 떨어뜨리고 이제 아. 그 리프팅을 4시간 동안 아버님이 시켰는데 초등학교 때요? 그거를 지금은 구속이에요, 그 정도면. 가혹행위, 아동학대죄. 전문 용어로 쌍팔년도식 뭐 스포츠 문화 예, 그러지 않습니까? 옛날에. 그래서 예. 그런 거는 피해야 되는 게 맞지만 손흥민 선수에 대한 그 아버짐의 교육 방법 같은 거의 상당수는 우리가 좀 곱씹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손흥민 선수가 이른바 축구부라는 곳에서 축구를 한 시간이 몇 개월밖에 안 됩니다. 어디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디서 손흥민 배웠나요? 선수 계속 아버지 개인 강습을 아버지였죠. 받았죠. 그러니까 아빠한테? 네, 손흥민 선수가 축구부 생활을 한 게 육민관 중학교에서 아마 몇 개월 네. 그리고 동북고등학교에서 아마 좀 몇 개월 제 생각에는 거의 반년도 안 될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른바 이야기하는 그 네. 엘리트 라인을 계단식으로 잘 밟아야 대한민국에서는 운동선수로서 성공한다 뭐 이런 게 거의 불분율 아닙니까? 네. 손흥민 선수는 그것과는 완벽하게 괴리된 삶을 어려서부터 살았고 네. 아버님이 제일 강조했던 것이 아까 말씀드린 리프팅, 네. 예, 드리블, 볼 안 떨어뜨리고 네, 이런 거. 컨트롤, 네. 트래핑 네. 그리고 이제 프로 선수가 돼서까지도 손흥민 선수에게 아버지가 네. 하루에 1000개씩 오른발 500개 왼발 500개 1000개씩 연습을 시켰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네. 함부르크 시절에도 네. 그 결과가 오늘날의 양발 능력이 세계에서 가장 균일하게 가공할 만한 선수로서 네. 손흥민 선수를 만든 바탕이라고 볼 수가 양발제비니까 있죠. 이제. 네. 무의식 중에 네. 부지불식간에라도 왼발을 그렇게 자연스럽게 쓰는 게 완벽하게 몸에 배어 들어야 네. 실전에서 축구를 할 때 왼발로 볼을 제대로 다룰 수가 네. 있다. 양발잡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선수들을 수비수들 입장에서는 진짜 까다롭게 너무 했어요. 힘들다. 그렇죠. 막아야 될 방향을 예측할 수가 없으니까. 두 군데 다 넣을 수 있으니까. 사실 올 시즌에 손흥민 선수가 넣었던 골 중에 가장 아름다운 골은 왼발로 넣었던 레스터전에서의 중거리 가마차기. 네, 거의 그 가마차기가 날아가는 네. 순간에 시간이 정지되는 듯한 느낌을 줄 정도로 야. 아름다운 궤적이었거든요. 그런데 네네. 자신의 원래 주발이 아닌 왼발로 했어요. 원래 뭐 순위를 매길 수는 없지만 역대 우리 한국 축구 영웅 가운데서 1위를 꼽으라면 여기 뭐 질문들 박지성 뭐 차범근 이런 사람 있으니까. 이제 그 논란은 어느 정도 이제 약간 접힌 느낌이 있어요. 원래 그건 엄청 뜨거웠거든. 늘 항상 이거는 끊이지 않는 떡밥이었어. 살짝 차범근 선수는 좀 약간 까방권이 있지 않나? 있죠. 까방권이라고 하면 또 좀 어폐가 있고 이거는 영원히 찬양받으실 찬양권이 있는 거지. 그치. 그게 맞는 표현이죠. 우리 뭐 여기 저와 세대 차이가 그렇게 나는 분들이 아니기 저희는 때문에 그때가 더 기억이 대충 나요. 아시겠지만 네, 기억이 나요. 차범근 레전드가 독일 건너가실 때는 병역을 완전히 마치신 이후에 20대 중후반에 이제 독일에 처음 넘어가셨는데 사실 예전에는 선수들에 대한 어떤 체계적인 의료라든가 관리가 제대로 안 돼서 대체로 선수들이 종목을 불문하고 수명이 짧았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시절만 해도 정말 해외를 나가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특권으로 여겨지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맞아, 뭐 맞아, 맞아. 해외 공관원 뭐 아니면 뭐 상사 뭐 주재원 아니면 네네. 외교관 아니면은 국제 대회를 나가는 운동선수들 그런 사람들 말고는 아예 해외를 나갈 수가 없었고 그리고 이제 요즘 우리는 자기 팀에 어떤 선수 있는지 다 알고 네. 상대 팀의 선수들은 어떤 플레이 하는지 다 알아요. 뭐 전술도 하고 감독도 알고 그런데 차범근 감독 가실 적에는 정말 정보도 전무한 상황 아닙니까? 그리고 당시에는 또 뭐가 있냐면은 우리나라의 최고의 선수가 이제 외국으로 간다 그러면 요즘은 박수 치잖아요.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오히려
내부 유출이라고 해서 오히려 막거나 뭐 욕하거나 심지어 좀 그런 분위기까지도 있었을 때예요. 그런데 그런 시기에 늦은 나이에 가셔서 10년 동안 프랑크푸르트와 레버쿠젠에게는 잊을 수 없는 UEFA 컵을 다 한 차례씩 안겨주고 네. 그리고 정말 차범근 선수가 고점일 때는 카라인스 루메니게나 케빈 키건 등과 뭐 거의 대등한 또 평가를 받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차범근 선수의 위대함은 이루 말을 형언할 수가 없을 정도의 위대함이 있어요. 네네. 그런데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아시아 축구 역사에서 역대 최고의 선수가 누구였냐를 묻는다면 네. 답은 이제는 손흥민이라고 해야 될 것 같고 저는 사실은 한 두어 해 전부터는 그런 현상이 좀 뚜렷했다라고 저는 자주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이제 아직 커리어가 남아 있으니까. 박지성 선수 약간 과도기. 박지성 선수 또 팬들이 많아서 박지성 네. 선수에 대한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우리나라 국가대표 축구의 역사에 있어서는 박지성 선수가 가장 위대한 선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박지성 선수가 2002년에 4강의 핵심 멤버 그리고 2010년 남아공에서 다시 원정 16강에 있어서도 그때는 뭐 팀의 거의 리더 같은 존재였었고 그리고 박지성 선수의 커리어를 보면 대한민국 대표팀이 꼭 필요한 순간마다 뭔가를 다 넣었어요. 몸소 해줘요. 다 해줬어요. 판타지스타였어. 판타지스타. 그 박지성 선수가 정말로 우리나라 대표팀에 기여한 바는 엄청나다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박지성 선수가 뛰던 당시는 요즘은 맨유가 좀 별로 안 좋지만 네. 그 당시는 정말 상태가 좋은 팀이잖아요. 네. 스타들이 즐비하고. 그런데 그 안에서 박지성 선수가 정말 전술적으로나 팀의 아주 요긴한 선수로서 장기간 칭찬받으면서 활약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네. 박지성 선수도 대단한 건데 대단한데. 다만 박지성 선수와 손흥민 선수를 굳이 비교하라면 저는 박지성 선수에게 약간 외람되지만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뭐냐면 박지성 선수는 몬스터들 가운데에서 요긴한 선수로서 끝끝내 버텨서 성공했던 정말 위대함이 있는 선수다. 네. 그런데 손흥민 선수는 몬스터다. 몬스터 이셀프죠. 이야, 박지훈 머리 좋아. 내가 이해가 무슨 되네. 말을 할지 이해가 되네, 이해가 되네. 그 예측을 해. 딱 이해가 돼. 마지막으로 우리 11월 달에 카타르 월드컵이 있는데 네. 자, 우리가 H조죠. 네. 네. 포르투갈, 가나, 우루과이. 어째 16강 갑니까? 가나는 우리가 16강을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겨야 될 가나? 텐데 이거는 맞아요. 16강 가나? 진짜. 그 상투적인 그런 정말 거 가나? 그만해. 난 처음에 좀 월드컵 얘기 꺼낼 때부터 그만해라, 이거 하려고 좀. 하는구나. 나는 느낌이 16강 오더라고. 가나? 아니 이럴 어떻게 때 해야 그만하나, 아니, 이런 MC가 거? 이럴 때 제어 안 합니까 이 방송에서? 이거 너무 심했고 하여튼 저기 가나는 반드시 이겨야 되기는 가나. 하는데 그런데 문제는 아마 우리 조의 다른 팀들도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겠지. 한국은 네. 이겨야 될 팀으로 생각을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냉정하게 봤을 때는 16강을 가려면 2등 안에 든다는 얘기잖아요. 네.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액면가 전력으로 지금 그냥 단순하게 평가했을 때 우리가 2등 안에 드느냐? 라고 질문을 한다면 저는 예스라고는 대답 못합니다. 네. 아니 근데 이건 약간 축구 팬이 아니라 그냥 일반 축구를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질문 드리면 벤투 감독을 갈아야 된다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건 어떻게 생각해요? 아유 그거는 물론 이제 벤투 제가 이게 벤투 감독을 선임할 때 네. 김판곤 당시 위원장이나 많은 또 공을 세운 분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저도 한 0.1 정도의 지분은 있어요. 제가 이제 김판곤 위원장이 이제 해외에 나가서 전력위원회. 제가 전력 강화 위원이기 때문에 저에게 좀 전화를 했을 때 제가 다른 후보들에 비추어서 좀 이제 사실은 좀 좋은 쪽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네. 벤투 감독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추구하고자 하는 축구를 우리 대표팀에 어느 정도 가시적으로 심는 데까지는 시간이 좀 많이 걸렸던 건 사실입니다. 중간에 좀 불안해 보이는 상황도 있었고 네. 그런데 이렇게 썬킴처럼 말씀하시는 분은 저는 제정신을 갖고서는 우리나라 땅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아니 벤투 감독이 물론 이제 울퉁불퉁한 길을 걸은 시기도 있었지만 지금은 정말 그야말로 거의 완벽에 가까울 정도의 최종 예선을 우리가 네. 통과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지금 뭐 벤투 어쩌고 이런 제가 봤을 때 저거 이제 얘기하는 업데이트가 사람은 많이 늦은 옛날 이야기인 것 같아요. 작년 얘기 아니에요. 그런 말이 있었다 이거지. 그런 말이 있었다. 약간 한 1년 반 전 정도 전에 얘기인 것 같아요, 저거. 예. 그런데 지금은 우리 선수들이 벤투 감독이 요구했던 많은 전술적인 부분들을 지금은 우리 선수들이 완전히 지금 숙지가 다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또 저는 선수를 한두 명 꼽자면 황인범 선수가 네. 궤도에 완전히 미드필드에서의 아주 핵심으로 올라선 것이 벤투 감독이 추구하는 축구를 편안하게 구사할 수 있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저는 큰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손흥민 몇 골 넣었습니까?
월드컵에서요. 손흥민 선수가 많이 넣으면 많이 넣을수록 좋겠죠. 그리고 우리나라 지금 3골 최다골 기록은 물론 이제 아시아 최다골 기록이 지금 4골이거든요. 예. 네. 근데 그것도 이제 다 깨버려야 되고 당연히. 가 깨면 좋겠다 그냥. 예, 손흥민 선수가 한 5-6골만 해주면 네. 그러면 한 4강 가 있어야 되는데요. 4강일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네. 우리가 꽤 높은 곳까지 가능하지 않겠나. 그런데 다만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에서 뛸 때와 우리 대표팀에서 뛸 때는 이거는 손흥민 선수에게도 뭔가 조금 난이도는 달라진다. 전체적인 시스템을 보면 콘테 감독의 지금 토트넘 시즌 말미에 이거 성공했을 네. 때 모습 보세요. 그러면은 케인 선수의 동선, 쿨루셉스키 선수의 동선 이런 선수 혹은 뭐 도오티 선수라든가 후방에 있는 선수들까지도 손흥민 선수의 위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동선과 플레이가 나오거든요. 네. 그런데 손흥민을 우리- 중심으로 스쿼드가 짜 있죠. 그렇죠. 뭐 케인과 손흥민을 중심으로. 그런데 우리 대표팀은 그 정도까지는 해내지 못하고 있고 또 손흥민 선수 본인도 우리 대표팀에 오게 되면 자신이 뭔가 더 많은 역할을 해야 된다는 부담감을 분명히 갖고 그렇죠. 있으면서 전체적으로 좀 아래쪽으로 내려오면서 본인이 좀 풀어주고 하는 것도 많이 하는데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왜 토트넘에서만큼 대표팀에서는 골이 덜 나오느냐. 저는 그거는 사실은 좀 괜한 공연한 질문이다. 팀이 다르고 시스템이 다르고 선수가 다른데 당연한 일이고 손흥민 선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확실히 이제 우리 대표팀에서는 조금 더 난이도가 높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우리가 일단 상대해야 될 나라들도 정말 좋은 선수들이 많고 축구에 죽고 축구에 사는 나라들이기 그러네. 때문에 와. 사실은 이건 뭐 우리 혼자 하는 게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손흥민 선수가 가급적 많은 골을 터뜨리는 바람이 있지만 실제로 그런 일이 뭐 일어나지 않는다 손치더라도 우리가 손흥민 선수를 비롯한 우리 선수들에 대해서 나중에 지나친 비판이나 이런 건 좀 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 방송이랑 축구랑 좀 비슷하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하거든요. 저는 왜, 보면 여러 가지로 좀 역할 롤 플레이가 비슷해요. 보면 지훈이 형 같은 경우는 공격수로 놔두면 뭐 득점력이 상당하지. 근데 좀 처져가지고 이제 게임 메이커 진행자 자리로 놓으면 지금도 불안해 죽겠어. 대본을 한 명도 안 보고 있으니까 내가 얼마나 불안한지 모르겠어요. 많이 불안합니다. 그럼 우리가 2002년도 4강 같은 또 다른 4강 신화를 이룰 수가 있을까요? 조만간에? 조만간에 그게 되리라고 제가 얘기하면 그거는 제가 너무도 좀 심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FIFA 가맹 회원 수가 세계 211개 가맹 회원이 있거든요. 그 211개 가맹 회원들의 상당수가 축구에 죽고 축구에 삽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가운데에는 우리보다 훨씬 더 축구에 대한 전통이 깊고 축구에 대한 인프라와 팬층 기반이 훨씬 더 좋고 우리보다 네. 선수층 훨씬 두텁고 우리보다 축구를 훨씬 더 체계적으로 연구해온 나라들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조만간 또 4강 갈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저는 굉장히 무책임한 발언이 될 수 있다. 네. 모두가 노력하는 글로벌 가장 보편적이고 모두가 좋아하는 스포츠가 축구이므로 그만큼 축구에서 잘하는 것은 힘들고 그래서 손흥민의 득점왕은 더더욱 대단하다라는 말로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축구팀 말이야. 우리 FC 마카 팀이 왕년에는 전통의 강호였는데 우리 FC 마카가 8부 리그를 주름 잡았잖아. 야, 7부 리그 올라갈 뻔했는데 또 졌네. 또 졌어. 감독님 너무 노여하지 마세요. 다음 경기에서 꼭 이기겠습니다. 에이씨, 우리 FC 마카가 7부 리그를 올라가기 그냥 9부 리그로 강등될 것 같아. 몰라? 아유, 감독님 화 좀 푸세요. 그래도 우리 팀이 이번 경기에서 5골이나 넣었잖아요. 뭔 소리야? 5골 넣었다고? 전반에서도 그렇고 후반전 7골 뺏겼잖아. 제정신이야? 아이, 저희 팀원들이 배 나온 친구들이 많아서 그렇지 후반전 때 너무 급격하게 체력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솔직히 감독님 후반전에 선수 교체를 너무 늦게 하셨어요. 감독님 작전도 좀 부리고. 욕할 뻔했네. 지금 감독 탓하는 거야? 안 되겠네. 빠따 한 맞자. 정신 좀 차리라. 여보세요. 박지훈 변호사 닮은 사람인데 그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뭐 폭력 쓰시는 거예요? 대박. 한준희 해설위원이시네. TV로만 보다가 목소리 보니까 실무 잘생기셨네요. 아니 이 사람아 내가 잘생긴 건 당연하고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지금 이딴 폭력을 쓰고 그래. 경기도에서 체육계 인권 증진 사업 확대 추진하고 있다는 거 몰라요? 곧 광교에 스포츠 인권센터도 설립되고 경기도 내 체육 인권 교육도 활발해지고 스포츠 폭력에 대한 신고와 상담 강화되고 다 했어. 몰라 그거?
애드립이 상당하시네요. 대단하시네. 네, 한준희 해설위원님, 대단하시네요. 그럼 이렇게 그 무식하게 빠따를 드시는 감독님은 경기도 스포츠인권센터에 신고를 하면 되는 거죠, 위원님? 그렇습니다. 신고하시면 폭력 피해자를 구제하고 사후 대책까지도 다주인격이셔. 지원해 드릴 것입니다. 네. 경기도 체육계 인권 증진 사업은 신고 및 상담, 스포츠 인권 교육, 스포츠 인권 홍보 이렇게 3개 부문의 사업으로 진행되겠습니다. 야, 우리 감독님 스포츠 인권 교육을 좀 단단히 많이 좀 받으셔야 되겠네, 진짜. 그렇습니다. 스포츠 인권 교육은 지도자와 선수들을 대상으로 성폭력을 포함한 폭력, 횡령, 승부조작, 입시 비리 등을 방지하기 위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미안해 친구들아, 내가 잘못했어. 용서해줘. 나 좀 살려줘. 미안해. 경기도 스포츠인권센터로 인권교육 받으러 가시죠. 자,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왕쇼를 온전하게 즐기고 싶다는 분들은 귀를 쫑긋하고 집중해 주세요. 팟빵에 오셔서 들으시면 됩니다. 또 팟빵으로 들으시는 청취자분들 위해서 선물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죠, 성킴 형님. 네, 커피와 치킨을 선물로 드립니다. 이벤트 참여하시고 또 팟빵 공지로 올라가는 당첨 발표 공지를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직 경기도민만 바라보고 뜁니다. 정책과 웃음이 공존하는 곳 경기왕쇼!